요기허의 소설 차갑지만 달콤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은 100% 가공된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한 현실과 유사한 부분은 우연일 뿐입니다. 들어가며 최근 3개월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창궐하면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재앙이 미치 뭔가 해보기도 전에 눈앞으로 다가와 버린 것이다. 거의 24시간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 인터넷, 특히 각종 SNS에 대한 의존도는 평상시 대비 몇 배로 높아진다. 기나긴 재택의 시간 동안 물론 스토리를 위한 리서치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한 잡서치도 하지만 정치인들의 트윗, 셀럽들의 인스타, 그리고 다양한 유튜버들의 동영상들을 보다가 어떤 때는 정신줄 놓고 몇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말투까지 닮아가고 있을 것이다. 괜찮을까?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둘 다 아닌데 굉장히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컨텐츠를 위해 부당하게 타인을 희생시킨다면, 이 생각들이 다소 지나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이런 의심들이 모두 맞았음을 증명하는 케이스가 존재해 왔고 향후 1인 1미디어 세상이 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내 예상이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여과 없이 뿜어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혹시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또 때로는 엄청나게 긴 시간 이어지는 자기 자랑이 모두 허구라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하는 의문들이 끊이질 않았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도 3개월 전쯤 모 사이트에서 공모한 단편 소설의 주제가 마침 슈퍼스타였고 수많은 인스타 셀럽과 스타 유튜버들의 떠올린 나는 한편의 이야기를 엮었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앞의 의문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 남자가 생애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생존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다. 아무 콘텐츠도 없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인지 혹은 한두 개 행운의 우연을 아주 적시에 만나서인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의도하지 않게 그는 스타가 된다. 그리고 한 여자는 옷장사로 이미 인스타를 통해 웬만한 연예인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셀럽인데 어떤 계기로 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 그들의 수백만 팬들은 물론 그들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어차피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10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소설을 다 읽으실 뿐이니 스포일러를 띄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섭섭하니 한 단어로 힌트를 드리자면 필자가 처음 써보는 복수극이다. 항상 그렇지만 독자분들께서 끝까지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부디 이 이야기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코로나 격리 기간의 지루한 시간을 한두 시간이나마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2020년 4월 10일 요기허 1장 슈퍼스타 빚쟁이. 그는 이제 너무 잘 갈려서 보기만 해도 눈알이 도려내어질 것 듯한 칼과 톱들을 챙겨 밖으로 향했다. 서울 마장동 한 병원 병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 쫄딱 망했어요. 화면 속에서 그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늘어지게 한숨을 쉬고 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망한 사람 치고는 지나치게 멀끔하고 훤칠한 데다가 지적인 말투까지 왠지 유명 연예인이 망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듯 했다. 서울대를 나와 글로벌 기업인 F전자에 들어가 해외 영업을 담당했고 한참 잘 나갈 때 뜻한 바 있어 퇴사하고 지인들과 벤처 기업을 창업했는데 3차까지 펀딩을 받으며 잘 진행되다가 14년 말을 기점으로 15년부터 급속하게 기울더니 더 이상 손을 대기 힘든 지경이 되어 털고 나왔다고 했다. 그때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아이들이 중고딩이라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가기는 죽기보다 싫어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에 빚을 많이 얹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하나 인수했다고 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먹고는 살았었는데 16년에 바로 맞은편에 대형 쇼핑몰이 하나 들어서면서 경쟁은 심해지고 동네 땅값과 함께 임대료가 오른 데다 17년에는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알바생 숫자를 줄이게 돼 주방에서 하루에 4시간씩 설거지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다 집어치고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갔어야 했던 건데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뭔가 될 줄 알고 대부업체 고금리 론과 사채까지 끌어대며 버티다가 강남에 한 채 있던 아파트까지 날리고 억대 빚쟁이가 됐어요. 나중엔 아예 뭔가 해볼래는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뭐 장사 망할 때 다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가정도 지키지 못했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주유소 알바, 발레 파킹, 대리운전, 배달에 거시기까지 안 해본 게 없었는데 빚은 늘어만 갔고 신용불량자로 1년 이상을 살다가 고시원 갈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서울역에서 몇 달 살아봤어요. 정부가 시켜주는 알바도 하고 신분증도 빌려주고 생각보다 목숨을 부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강으로 갔는데 자신이 살던 곳 근처에 있는 반포대교에 오르기 전에 고수부지를 지나다가 보니 뭔가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고 했다. 가족들, 커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 운동을 하면서도 각각 자기의 스마트폰에서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SNS상의 콘텐츠를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벤처기업 대표까지 해봐서 나름 기술 혁신에 잘 적응하고 심지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 자부했었는데 막상 그 흔한 SNS 계정 하나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빚만 남긴 채 죽어버리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계획했던 죽음을 일주일만 미루고 그냥 뭔가 유언 같은 걸 남기고 싶어서 찍었다는 이 첫 동영상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2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몇 번의 동영상을 더 거친 후 그가 슈스비 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유튜빙을 시작했을 때 초기 구독자가 2,500명 정도 됐고 하루 평균 조회수가 5,000회까지 되었다. 10번째 동영상 조회수 9,500회, 좋아요 3,100, 싫어요 100, 구독자 5,200명. 슈스비지 무슨 뜻이냐고요? 그는 멋쩍은 듯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우리나라가 총 가계부채 1,500조, 가구당 부채 7천만 원, 신용불량자 수 80만, 실업자 100만이래요. 모두 파이팅 하라고 지어본 이름이에요. 슈퍼스타 빚쟁이라고. 좀 자조적이었던 표정이 약간 밝아졌다.
근데 여러분, 빚쟁이도 삶에 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오늘 이걸 먹으러 왔어요. 간장게장이었다. 어딘지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캐 두 마리가 내장을 드러내고 누워 있었다. 그는 무슨 의식처럼 천천히 한 마리의 등껍데기를 들어 후루룩 마신 뒤 김이 무럭무럭 나고 윤기 나는 흰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2주 전만 해도 구독자 수가 2,500이었는데 지금은 그 두 배도 넘는 숫자가 됐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사실 이런 인기 급상승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오픈한 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언제나처럼 고된 하루였고 뼈 빠지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용돈을 빼놓고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뭘 보여줄까 라는 생각에 약간은 설렜고 한 회씩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조회수와 구독자를 보는 즐거움이 생겼단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저한테 처음으로 계획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빚을 갚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죽기보다는 살아서 조금이라도 빚을 더 갚기를 바라시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봐달라고 그렇게만 해주면 어떻게든 슈스비 TV를 발판으로 광고나 협찬 수익을 통해 그 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1000명 구독자 4000시간 시청이 넘어가면 유튜브에서 광고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은 이미 넘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올해 내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다고. 구독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안 갚고 죽어버리겠다고요.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게장 옆에 놓인 칭따오 맥주를 한 컵 가득 따른 뒤 한 입에 들이켰다. 개 두 마리의 등껍질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계란찜 한 개를 비우는데 밥 세 공기와 맥주 두 병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자신의 부채 잔액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조회수, 구독자 수, 구독자의 기부 금액 숫자가 변화함에 따라 그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라이브로 보여주겠나라고 선언했다. 첫 라이브, 현재 1205명 시청 중, 좋아요 907, 싫어요 151, 구독자 12,000명, 부채 잔액 1억 얼마. 영상 시작 전에 한 인력 파견 업체의 광고가 나왔다. 오늘 바람 쐬러 부산에 왔어요. 전에는 꼭 파크 하얏트에서 잤었는데 오늘은 에어비앤비로 그 10분의 1 가격을 내고 거기서 300m 떨어진 한 오래된 아파트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똑같은 남해, 똑같은 광안대교, 똑같은 음식들인데요, 뭐. 어차피 잠잘 때 얼마나 깨끗한지 호화로운지 넓은지 좁은지 불 끄고 눈 감으면 전혀 못 느끼잖아요. 메시지를 받은 채권자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한 듯 조회수와 구독자가 한 차례 점프를 했고 채팅창은 1초에 몇 개씩 메시지가 활발하게 올라갔다. 빚을 갚기 위해 하는 유튜브라고 했지만 네 돈 안 갚겠다고 협박받은 후 들어온 채권자나 그 지인, 가족들이 대부분인지라 그런지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살벌하기 짝이 없었다. 너 씨발로 약속 안 지키면 해봐. 아주 갈아 마셔버릴 틴게. 뻔뻔하게 게장을 처먹고 부산이 가지더냐 쓰벌로마? 나 너 때문에 맨날 라면만 먹는데 나 완전 열받았거든. 밤길 조심해라.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를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1,000원, 2,000원씩 기부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땐 그가 빼놓지 않고 반응을 했다. 아, 아이디 5880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님도 얼른 시름을 잊으시고 재기에 나서길 빌어요. 나 이분 알 것 같은데. 제시가 고마워. 사정이 좀 나아지면 꼭 보자. 동시 접속 300명이 안 되어 시작된 라이브는 2시간 후 1,000명이 넘어 종료되었고 부채 잔액은 3만 원 줄어 있었다. 지금까지 요기허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책으로 보고 싶으시면 차갑지만 달콤한 요기허 작품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